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K변호사 강승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사항과 실제 상간소송 재판에서 주로 사용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상간남,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벌하는 일종의 응징법이 있었고, 배우자가 집으로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를 문제 삼을 수 있었죠. 근데 이미 간통죄는 오래전에 폐지됐고, 최근에는 주거침입죄도 판례가 변경돼서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바뀌었어요. 결국 남은 해결 방법이자 응징 방법은 상간소송뿐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은 이 소송에서 꼭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상대방을 응징하려고 마음이 급하다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도 한순간인데요. 바로 증거 수집 관련해서 확실한 불륜의 증거를 잡고 싶은 마음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비밀 녹음을 한다거나 상간녀, 상간자의 회사를 찾아가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실제 상간소송 재판에서 주로 쓰이는 증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건 정말 빼박 증거. 이것만 있으면 별다른 증거가 필요 없죠. 바로 성관계 영상인데요. 의뢰인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것들을 보면 일단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제일 많고요. 다음으로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배우자 상간자의 성관계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대부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불륜을 한 배우자가 추억 환기용으로 찍어두었던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제출되는 영상들은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영상이나 사진, 차량 안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영상들은 대부분 의뢰인분들이 직접 찍어 오세요. 남편이나 아내의 뒤를 미행해서 배우자가 상간자랑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거나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들을 촬영해 오시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신다고들 말씀들을 하세요. 소송을 위해서 필요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정말 잔인한 거죠. 다음으로 전화통화 녹취 내역도 있죠. 해당 내역이 확보되면 그 대화 내용들도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 내용 중에는 서로 애칭을 부른다거나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들을 한다던가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증거들이 되죠. 이런 녹취 파일들은 법원에 녹취록 형태로 제출되는데요. 이와 같은 증거들도 대부분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우연히 발견해서 확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재판 과정에서 제일 많이 제출되는 건 카톡이나 문자 내역이죠. 증거 제출할 때는 정말 수십 장, 수백 장이 제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이런 증거가 제일 취득하기 쉬워서겠죠. 휴대폰을 잠그지 않는 분들의 경우도 그렇고, 또 카톡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 오면 컴퓨터 화면에 뜨도록 해두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컴퓨터를 쓰고 로그아웃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두었다가 이런 대화 내용들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노트북에 뜬 카톡 대화 내용을 아이가 발견한 경우도 있었어요. 참 끔찍하죠. 하필 그 대화 내용 자체가 좀 많이 지저분하기도 했고 자기들끼리 은밀한 부위를 찍어서 사진으로 교환한 것도 있었고요. 이걸 아이가 다 보고 충격을 받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한 케이스였는데요. 아내는 물론이고 아이까지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자백이나 각서 등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고요. 대신 그냥 죽을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만 질병각서는 필요 없고요. 받아두시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누구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회나 있었는지 등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그 각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겠죠. 최근 소송에서는 구글 타임라인도 많이 제출들을 하세요. 사실상 이런 자료들은 단독으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른 증거들이랑 결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륜의 부수적인 증거들 경우에는 유력한 증거가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간소송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사항과 실제 재판에서 주로 쓰이는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찾아낸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에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는 스타일이거나 부부간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에는 우연히 그 안에 메시지나 영상 등을 보고 이를 찍어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비밀번호가 잠겨있는 것을 억지로 풀어서 본 경우라거나 상대방 모르게 녹음기, 위치 추적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K변호사 채널에서 함께 하신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